중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오느냐, 급격하게 찾아오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계절을 내년에 결정지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천만 원 수익을 돌파했다가 어제 하락으로 인해 2,700만 원으로 수익이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28% 수익률과 330만 원 수익 중이며 총 3천만 원 수익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드디어 하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파월의 경고와 국채 경매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떨어졌다 라고 말하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쭉 떨어졌고 아직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많이 올라? 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나스닥은 9일 연속 상승했고 S&P 500은 8일 연속 상승했었습니다. 이런 연속 상승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만약 미국 증시가 어제도 또 상승했었다면 이는 2004년 11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어제도 상승했다면 우리는 20년 만에 연속 상승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계속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저께 영상에서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잠시 횡보하거나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단기적인 오질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드렸는데요. 화면 속 차트 검정 네모가 보이시나요? 저걸 확대해보면 이런 차트인데 점점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저항받는 차트가 보일 겁니다. 즉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들 매수 심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질 구간에 돌입한 것처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에 현금 비중이 지금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럴 때 욕심을 버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라고 공유드리면서 저 역시 이번에 4천만 원 매수했기 때문에 국내 계좌 600만 원, 미국 직투 계좌 약 650만 원 정도, 총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들면서 실시간 공유를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단기적 좋은 오줄 구간에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보유입니다. 그러나 현금 비중이 너무 적거나 여유 자금이 아닌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죠. 자, S&P 500은 8일 연속 상승하고 결국 어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과거 S&P 500이 7일 이상 연속 상승했을 때 그때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년 뒤 83%의 확률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높은 확률로 내년에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니 약 10% 정도입니다. 즉 1년 뒤에 10% 정도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파월의 매파적 발언 그리고 30년 국채 입찰은 단기적인 하락 핑계가 필요했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핑계거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어제 파월의 발언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미국의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하다, 특히 올해 2023년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라는 미국 경제 스트롱 발언을 해줬고 통화정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로 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효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발언도 해줬는데 급격하게 긴축적으로 변한 채권 시장을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 채권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매파적 발언입니다. 여전히 연준의 소극적인 긴축으로 인한 리스크는 존재한다. 추가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앞으로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고민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즉 고금리 유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조차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긴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긴축했는지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파월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이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 CPI 발표를 보고 매파적 발언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 겁주기용 발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CPI는 결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PI 추이를 살펴보면 둔화를 보이다가 헤드라인 CPI만 잠깐 고개를 들었고 근원 CPI는 여전히 천천히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CPI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 둔화 추세가 결국 이어지면서 내년 4월에는 2%에 도달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과열을 시키기 위해 파월의 겁주기용 발언이지 않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시장의 과열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었을 때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제 충격을 주었던 소식이 바로 30년 국채 입찰 결과였습니다. 응찰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 당연히 금리는 높게 형성됐습니다. 미국 장기채 수요가 적다? 당연히 미국 장기채는 크게 상승하게 되죠. 화면을 보시면 30년 국채 입찰 후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시장에는 방해 요인, 조정 요인이죠. 현재 단기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중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오느냐, 급격하게 찾아오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계절이 내년에 결정지을 겁니다. 과거 금리 동결 전후 추이, 그리고 금리 인하 전후 추이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후에 6개월 뒤 22%나 상승했고 만약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14% 하락한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미국 경제 지표를 계속 살피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회라는 것은 계좌가 박살날 때 온다 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즉 계좌가 박살났을 때 투자 마인드나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경기 침체 기회를 잡기 위해 그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경기 침체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내 계좌가 진짜 박살이 났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활용해서 웅줍을 통해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제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마인드를 확립해 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주식시장이 하락장 또는 대폭락장을 맞게 되면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웅줍 행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막연하게 난 그때 웅줍할 거야 라고 가볍게 마음을 여기면 분명히 그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게 될 겁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섭기 때문에 말이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주식시장은 보통 하락합니다. 그러나 이걸 피할 생각을 하다간 오히려 상승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30%, 40% 또는 50%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식도 함께 보유하면서 기다리다가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웅줍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으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강조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에 대해 강조드리며 저 역시 실제로 현금 비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현금 비중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면 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금이 쓰레기라고 불리지만 산소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제가 현재 2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8년 뒤에 2031년에 제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최소 30억 계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월 제 소중한 돈을 계속 넣고 있고 그리고 이 돈이 스스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일하고 결국 크게 상승하면서 30억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제 나이가 40살을 넘어가면 몇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1년 뒤의 나무를 보지 마시고 5년 뒤, 10년 뒤의 숲을 바라보시고 그 이상 몇 억, 몇십억 수익을 목표로 나아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